저국의 동서해가 끌어번지고 있습니다. 영감하고 옥센 바다 사람들이 영을 쓰며 일떠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타는 애국의 마음을 안고 화약에 불이 달린 것처럼 생산돌격전에 과감히 떨쳐나선 수산부문 일꾼들과 오로공들의 영적인 모습을 화면에 담고 싶은 충동을 안고 푸르른 동해바닥이 질게 자리 잡은 함경북도 수산관리국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기자입니다. 그렇습니까? 이제 방금 두 분이 무슨 진지한 협의를 하시된 것 같은데 저도 좀 알 수 없겠습니까? 예, 관리국적인 집단 어려움들을 협의하던 중입니다. 예. 경야는 원수님께서는 수산 부문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일일이 가르쳐 주시면서 특히 성어기에는 임시선단을 조직하고 집단업을 진행할 때 대한 귀중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 현재 수산성에서는 함경북도 수산관리국을 집단업이 본보기단으로 선정하고 현재 모선에 의한 세섭 선박이 낙지 집단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집단 오로라고 하면 말입니다. 예, 그 어떤 형식을 의미합니까? 예, 일정한 수역에 모선을 띄워놓고 관리국적인 총 작업선들을 집중하여 생산을 올리는 실리가 높은 방식입니다. 종전의 세소 선박들은 연안에서만 작업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나 이번에 통이 크게 작전하고 세소 선박들을 먼 바다로 진출시켰습니다. 이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마침 물고기를 부리운 가공모선 별봉 1호가 또다시 먼 바다 오장으로 나간다는 것을 알게 된 우리는 비릿한 물고기 냄새가 물씬 풍겨오는 부둣가에서 정진 중앙동물원 사료보장수산사업소 지배인 김성문 동무의 안내를 받으며 함경북도 수산관리국의 임시선단과 함께 동승의 길에 올랐습니다. 파도를 헤가르며 힘차게 달리기 시작한 별봉 1호. 목표는 뚜렷했습니다. 저국의 바다에 불을 지펴주신 경야는 원수님의 뜻을 받들어 물고기를 더 많이 잡자. 이들의 심정을 알기라도 한 듯 흰 파도 설레이는 뱃길에 낭만이 넘친 노랫소리 낭낭히 울려 퍼집니다. 구름 휘는 바다로 배들은 달린다. 그 밑에 깊은 청망한 바다로 달려라 달려라 함경북도 수산관리국이 마음먹고 작전한 이번 집단 오로전. 여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탄 가공모선 별봉 1호였습니다. 정진 중앙동물원 사료보장수산사업소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마련한 가공모선 별봉 1호를 중심 오장의 한복판에 척 띄워놓고 정진, 김채, 성진 수산을 비롯한 도수산관리국 산하 수산사업소들의 수많은 작업선들이 강한 조직력과 집단주의 정신을 발휘하며 배심 있게 물고기 잡이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야 할 청문 바다 오장까지 말입니다. 한 몇 마일 됩니까? 200마일 됩니다. 네, 그 200마일이면 몇 시간 정도 걸려야 합니까? 한 24시간 언군 하루품은 가야 됩니다. 온군 하루품 정말 먼 바다로구만요. 그러니까 선장동무는 투박한 성미 그대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바다가 얌전한 것 같지요. 그러나 이제 광풍이 불고 파도가 일기 시작하면 간단치 않습니다. 할 수 없지요. 한 배를 탄 이상 함께 이겨나갑시다. 이렇게 우리는 먼 바다 오장에 나왔습니다. 결코 아름다움과 낭만으로만 대할 수 없는 검푸른 바다. 이 날바다에서 우리의 주인공들이 자연의 광란을 쥐락펴락하며 어머니 저국의 부름에 끓는 피로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이 수영 말입니다. 지난 기간까지만 해도 이 큰 배들이나 진출하던 먼 바다 의자입니다. 일찍이 위대한 대원 스님들께서는 사철 바다를 비우지 말고 물고기를 먼 바다에서도 잡고 가까운 바다에서도 잡으며 큰 배로도 잡고 작은 배로도 잡고 나가면서도 잡고 들어오면서도 잡으라고 특히 세수업을 적극 장려할 때 대하여 얼마나 간곡히 가르치셨습니까? 이번에 경리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도 올해를 우리 수산부문이 변이 나는 해로 대하게 해야 한다고 우리나라 동서해 바다에 불길을 지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현대화되고 만능화된 배들에 의해서 물고기 잡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 자료들을 제때 자막업을 하는 세사 선박들이 제공해줘 그들이 중심 어장을 확고히 타고 앉아 과학적인 어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어떤 역경 속에서도 기적을 창조할 수 있다는 수산조원선의 결석한철의 정신이 세차게 나래치는 바다였습니다. 빈배로 떠나갔던 고깃배들이 앞머리를 바다에 푹 잠근 채 가공모선으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연방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암새 물고기로 잡은 배들이 지금 우리 냉동모선을 오고 있습니다. 저 맨 앞장에서 달라놓은 배가 최고문희 대원 임문철 도무가 선장인 중진수산사업소 자망선 1407호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노련한 배꾼이지요. 고기들이 선장 동무이들을 졸졸 따라갑니다. 인민의 대의원 동지를 이렇게 동해바다의 한복판에서 만나고 보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물고기 생산 계획을 얼마나 수행했습니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만선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지난번 시기보다 생산이 10배 올라갔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가공모선을 바다 한가운데 척 띄워놓으니 마음이 든든합니다. 보십시오. 연유 소비를 줄여 기간 혹사를 가져오지 않아 잡아놓은 생산물을 제때 적동시키니 백방으로 선도보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바다에서 필요한 어로공들이 생활 필수품을 전진공급을 해주니 집 앞에서 꼭 작업하라는 그런 심정입니다. 뒷이어 물고기를 하도 유명하게 잘 잡아 온 바다에 소문이 자자한 자망선 1431호가 뚱깃뚱깃 들어섭니다. 위대한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별로 한 일도 없는 저를 조선 청년의 최고 영예인 김일성 청년상 수상자로 내세우시고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다 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랑과 믿음을 심장 깊이 새기고 그래서 잠을 자나 꿈을 꾸어도 오직 물고기 잡을 생각으로 심장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전투는 비단 자망선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잡은 물고기를 최단 시간 내에 처리하기 위한 가공반원들의 손에서는 자개바람이 일고 흘러내리는 땀은 온몸을 적셨으나 산더미 같은 물고기도 불이 번쩍 나게 가공하는 이들의 신바람 나는 노랫소리 푸르른 바닷가에 끝없이 울려 퍼집니다. 세세기의 요구에 맞게 배들의 현대화 만능화가 실현돼서 오장 탐색 결과에 따르는 고깃배들의 집중과 분산을 옳게 배합한 도수산관리국의 정적인 지휘 밑에 물고기떼에 대한 추호전도 적극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즉시 다른 해구로 오장을 옮길 때 대한 지시가 떨어지자 온 선단이 발동을 걸고 기동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찍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갈매기는 물고기 떼가 있는 것을 알려주는 정찰병이나 같습니다. 예, 정찰병. 아, 그래서 우리 오로공들이 저 갈매기를 그리도 사랑하고 보호하는 모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철 바다를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이 갈매기랍니다. 이 넓고 깊은 바다는 갈매기들에 있어서 엄마 품이나 같습니다. 엄마 품. 바다를 떠나서는 순간도 못 사는 갈매기들처럼 엄마 품으로 안겨두는 아기 마냥 원수님 떠나서는 순간도 못 살 우리 군대와 인민의 그리움이 그대로 어린 이 평범한 말이 심장을 쿡 찌르며 가슴이 뭉클 젖어올랐습니다. 날바다와 맞서 끄떡 없던 바닷사람들의 옥신 가슴들이 다정다감한 정서로 후덥게 들먹이는 이 저녁.
우리는 노을 빗긴 선창에서 한 생을 바다와 함께 산 아버지에게 모남은 최전년 저서의 여병사가 보낸 편지를 함께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놀라지 마세요. 오늘 언중대가 몸무게를 쟀는데 글쎄 제 몸무게가 67kg이나 되지 않겠나요? 매끼 물고기 반찬에 콩음식을 떨구지 않고 먹으니 아무리 훈련을 해도 몸이 납니다.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우리 병사들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사무치시었으면 아버지와 같은 평범한 어로공들의 손목을 꼭 잡으시고 물고기를 많이 잡아 군인들에게 늘 공급해 주자고, 이것은 최고사령관의 명령이 아니라 부탁이라고 그리도 간절히 말씀하시었겠습니까? 그러니 부디 제 걱정은 마시고 우리의 최고사령관 동지를 물고기 대풍으로 받들어 주십시오. 진인 정이 바다와 같고 진인 열이 불과도 같으신 경야는 김정은 원수님께로 달려가고픈 마음, 이 하늘 아래 이 바다 위에 기어이 승리의 만풍요를 안아오고야말 바다 사람들의 불같은 보답의 맹세였습니다. 여름이라고 하지만 쌀쌀한 바닷바람에 온몸이 서늘해지는 동해의 새벽은 아직 뽀얀 안개와 어둠에 쌓여 있었건만 우리가 탄 별봉 1호의 하루는 새벽 4시부터 어김없이 시작되곤 했습니다. 바다 사람들에게는 지금 제일 바쁜 때입니다. 밤새 냉동한 제품을 신속히 처리하여 아침에 자망선들에서 생산된 물고기를 신속히 가공할 수 있습니다. 이 날바다에서 어떻게 작은 물고기들입니까? 우리가 일을 잘못해서 많은 물고기를 못 쓰게 만든다면 우리 인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말입니다. 첫 새벽물을 먼저 여는 사람에게 오복이 잘해진다, 이런 말이 있는데 결국은 이 바다의 첫 새벽 종소리는 별봉미로가 울리는 셈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 자그마한 수산사업소의 첫 새벽문을 여는 것쯤이야 무슨 그리 힘든 일이겠습니까? 우리 인민들에게 오복이 아니라 만복을 안겨주시려고 이 나라의 첫 새벽문을 남먼저 여시는 분은 우리의 경례하는 김정은 원수님이십니다. 죽으나 사나 수산을 꼭 지켜 세우겠다고 하신 그 사랑의 말씀, 인민들과 한 약속 잊지 않으시고 12월의 강추위에 삼복의 더위 속에 연이어 찾으신 수산기지들을 뜨거운 눈물 속에 바라보며 사납같이 일떠선 우리의 미도운 바다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이는 단순히 글빨이기 전에 투쟁이고 실천이었으며 보답이었습니다. 우리 원수님처럼 저국을 사랑하자. 사나운 날바다의 한복판에서 일꾼들의 힘찬 구령 소리가 제때에 울렸고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의 정신을 안고 배낭을 어깨에 맨 일꾼들이 달려와 진행하는 격식가 없는 화선식 정치 사업은 대중의 심금을 뜨겁게 올려주었습니다. 우리의 오로 전사들은 세차게 펄럭이는 남홍색공화국기를 우러르며 물고기 잡이 전투에서 오늘도 눈부신 성과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고깃배들이 연속 꼬리를 물고 들어와서 이렇게 고기들을 부리는 모습을 보니까 말입니다. 내 나라의 동해는 정말 황금바다, 법의 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바다에는 이렇게 물고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물론 한 10년 전부터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조선 동해에서 어항 조건이 변한 것만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자동무도 보다시피 물고기 자원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물론 지난 시기와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나라 동해에 들어오는 물고기들이 시기와 자리끼리 조금씩 차이 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출로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문제는 바로 우리 일꾼들이 돈회전 기술전에 달려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바다를 옆에 끼고도 우리 바다에는 물고기가 더는 없다고 생각하던 때에 물고기 대풍으로 최고사령관 동지께 승리의 보고를 드린 인민군대 수산부문 전사들의 모범을 따라두어 이들은 밤낮 없이 치열한 생산 돌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밤새워 물고기를 잡고도 성차지 않아 응당 차려지는 휴식마저 사양하고 낮에는 낮대로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잡는데 진심을 바치는 이들이 바로 노동당 시대, 선군 시대가 나온 미도운 바다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자망선 1162호 오로공들의 투쟁 모습을 화면에 더 가까이 담기 위해 그들과 함께 배를 타고 오장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 물고기를 많이 잡자면 말입니다. 뭐니 해도 그 물고기의 습성과 그 오로 방법에 대해서 먼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꽁치란 놈은 회유성고기란 말입니다. 회유성고기면서 성격이 매우 급하고 놀기를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래 이초를 놓치면 일단 잡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망에 걸린 걸 보면은 보십시오. 일단 성격이 급하다가 앞으로 계속 나가려는 습성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망에 걸리면 다 먹으나 떡이나 같습니다. 이 꽁치도 이렇게 불을 따르는 고기로 알고 있는데 이게 낮에도 잡히는만요. 네. 우리는 밤에는 불을 켜가지고 기본이 배 주변에 꽁치랑이 밀집되어 모인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봉수망을 꽁치를 콱 덮쳐서 잡고 낮에는 넓은 바다에 분포되어 있다니까 자망을 이렇게 길게 차가지고 보다시피 그렇게 낮에는 낮대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중호흡을 한다 그 말씀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축산업보다 수산업이 더 경제적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한평생을 애월하지 인민만을 위하신 절세 위인들의 뜻을 정히 받들어 이들이 이처럼 아글탁을 잡아들인 각종 물고기들이 더미를 이루고 산을 이루어 나라에 보탬을 주고 인민들에게 기쁨을 더해주는 저국의 제부로 빛을 뿌리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바다 향기 넘치는 먼 바다 동승의 길에서 우리를 더더욱 탄복시킨 것은 정진 중앙동물원 사료보장수산사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의 일본세와 사업 기풍이었습니다. 고난의 힘든 시기에 다 녹슨 몇 척의 배밖에 없었던 기업소가 오늘은 수백 톤급의 가공모선 별봉 1호를 포함한 크고 작은 현대적인 10여 척의 배들과 냉동설비, 오구자재를 그쯤이 갖춘 한다 하는 수산사업소로 성장했습니다. 하나로부터 100까지 순전히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일떠선 이 기업소의 경험은 비록 작은 단이라도 당정책을 대하는 잡돌이와 본때가 어떠한가에 일꾼들의 사상문제, 관점 문제에 달려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기업소에 누구를 만나봐도 그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도 애국의 마음으로 한몸 부시며 기어이 물고기 대풍을 안아올 불타는 각오로 충만돼 있었습니다. 어찌 이들뿐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조건에서 목숨보다 소중한 공화국기를 우러르며 한 생을 날바다에서 만선의 백고동설이 피타게 마련해가는 함경북도 수산관리국 산하 전체 오로존사들의 한결같은 심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들과 함께 보낸 나날은 불과 20여일. 한 생에 비하면 순간이라고 밖에는 할 수 없는 이 소중한 나날에 우리는 절감했습니다. 나무의 열매는 뿌리에서 가깝다고 크게 열리고 멀다고 해서 작게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몸은 비록 원수님 계시는 평양과 수천리나 떨어진 머나먼 북변의 동해에 있어도 바다 사람들의 심장은 오직 우리 원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오로선단은 또다시 큰 배들을 앞세우고 바다로 나갑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주인공들이 타고 앉은 동해의 오장들에서는 언제나 만선의 백고동 소리 높이 높이 울릴 것이다.